안녕하세요, 뽐뽀마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리는 동영상은 앞에 제주에서 20년을 넘게 살아온 서울 출신이 본 제주도 이주 및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별로 올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체 통합본을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제주도는 육지뿐이나 제주도민조차도 모르는 많은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주도 발전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자료가 제주도 이주 및 투자에 조그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자료의 순서는 첫 번째, 제주도 이주나 투자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된 배경. 두 번째, 제주도에 대한 지리적 사회적인 이해. 세 번째, 제주도가 역사 속이나 해외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네 번째, 제주도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예상. 다섯 번째,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이해. 여섯 번째,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 및 추천. 일곱 번째, 제주도에 투자나 이주를 고려하신 분들에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제주도 이주나 투자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에 내려와 산 세월이 22년을 훌쩍 넘어가다 보니 주위 분들이 제주도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특히 제주도 투자나 이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과 나눴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제주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올려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 내려와 22년 이상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제주도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얘기를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기업 경영기획팀에 다니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자연이 빼어난 제주도에 1999년 10월 1일에 입도했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도 아니고 서울 토박이입니다. 제주도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 대한 지리적 사회적인 이해. 제주도로 이주를 꿈꾸시거나 제주도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제주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대해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1825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3배, 미국 하와이 본섬인 오아후섬 면적의 약 1.2배 정도입니다. 총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68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0년 기준으로 해마다 인구가 1% 내외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 이후로 둔화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정도의 증가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전입인구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전국 인구 증가율은 연간 0.3%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유명 체인점은 제주시는 스타벅스 12곳, 맥도날드 5곳, 롯데리아 9곳, 버거킹 1곳, KFC 1곳이 영업 중이고 서귀포시는 스타벅스 8곳, 맥도날드 3곳, 롯데리아 5곳, KFC 1곳이 영업 중입니다. 제가 내려올 당시 1999년경엔 맥도날드 1곳과 KFC 2곳, 롯데리아 2곳 뿐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가 역사 속이나 해외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제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요소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열강들이 제주도에 대해 욕심을 가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몽골의 역사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삼벌초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몽골은 고려 공민왕에게 제주도에 몽골 도읍을 옮기고 싶다고 사신을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고려사 공민왕 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몽골은 육상에서 대제국을 이룬 이후 해상에도 관심을 가져 제주도를 공격과 방어의 최적지로 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제주도를 중국과 일본의 규슈 지방을 잇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때문에 중일 전쟁 때부터 보슬포에 만든 알뜨리 비행장에 해군 항공대를 주둔시켜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공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945년 일본은 미군의 사이판, 필리핀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일본 본토 방어 및 재공격 전처기지로 제주도를 결정하고 집중적인 준비를 했지만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주도는 다행히도 큰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국 카지노협회 세미나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 중국인의 성향으로 카지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중국인과 일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제주도에 카지노 사업을 진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장되었지만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자주 제주에서 촬영을 하며 제주의 숨은 비경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매입하는 제주도 부동산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고 전망이 좋고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고 근처에 전기와 상수도가 들어온 토지를 매입합니다. 주로 가수원이나 밭 또는 임야가 많아서 땅의 면적은 꽤 큰 편이지만 당시 금액은 높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제주도 부동산 투자는 중국 자본의 유입이 시작된 2013년경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제주도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많은 대기업이 제주도에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제주도 도지사에 당선된 우금민 도지사는 중국 자본을 영입하기 위해 제주도 투자 이민 조건을 5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실행하면서 한류붐이 일고 있는 중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성향으로 많은 열기가 일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적었습니다. 초창기는 중국 관광객만 많이 늘어났지 실질적인 투자는 법인 방식의 투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국토부에서 발표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1.7제곱킬로미터로 제주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국인 보유 면적은 2018년 9.4제곱킬로미터에서 2020년 9.1제곱킬로미터로 3.2% 감소했으나 다른 나라 외국인의 토지는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외국인의 토지 보유는 비율적으로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나라들이 제주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제 생각은 제주도의 위치와 쿠로시오 해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탐나 문견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이라는 책에는 1699년생의 정은경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정필령을 따라 1731년 9월 제주에 와서 풍랑으로 배와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로 떠내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 중 14명의 흥미진진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제주도를 감싸돌며 남쪽으로는 멀리 필리핀을 지나 대만을 거쳐 제주도에서 갈라져 한국의 서해를 가는 해류와 다른 쪽은 남해를 거쳐 동해로 가기도 하고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과 물때를 잘 만나면 남중국해를 거쳐 동중국해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배들이 풍력과 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이 컸지만 지금같이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선박들에게는 중요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제주도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예상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경영기획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제조업의 가장 큰 숙제는
직간접 재료비를 줄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판매 물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재료의 구매 물량을 제때 공급받고 불량률을 줄여서 생산하여 신속히 납품함으로 창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는 물류비용 절감이었는데, 여러 가지 물류비용 절감 방식 중에 수출입 진행 시 선적비용 절감도 있었습니다. 선사에서는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항만에 접안을 할 때 항만의 안정성과 편리성도 고려하지만 수출입 항만으로 다가갈 때 선박이 불필요하게 해류나 기타 영향으로 소모되는 연료의 비용에 대해 민감하게 됩니다. 물론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접안이 불편한 지역은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입증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라남도 도지사로 있을 때 목포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권을 이용한 호남권 관광사업 활성화를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반감을 사긴 했지만, 제 생각은 목포 제주 해저터널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포 제주 해저터널은 철도 위주의 터널이고 당연히 물류 이동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해외 물류를 제주에서 받아서 제주항에서 하역을 한다면 제주는 해상 물류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얘기 중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팽팽한 대립 속에 어떠한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많은 기사와 자료들이 있기에 여기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디에 만들던 제주도에는 제2공항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공항이라면 여객기 위주의 시설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물류의 이동이 많은 곳이 공항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 도지사가 얘기한 부분 중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24시간이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2공항이 관광객 위주보다는 제주를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남쪽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배로 선적하여 24시간 운영되는 제2공항에서 출발을 시킨다면 물류 비용의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이라도 제주 해저터널이 생겨 철도 물류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제주는 물류 경쟁력을 가진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류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광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고 정리해보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섬입니다. 중앙정부가 잘 다듬고 정리해서 발전시키면 경제적, 군사적, 행정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멀리 있고 선거 표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담식으로 들은 얘기지만 아직도 일본은 돈으로 제주도를 살 수 있다면 사겠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많은 특수성과 가치성을 가진 것을 대부분은 모릅니다. 앞 자료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과거에도 성장해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미래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요즘 건강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즐겨 마시는 생수 중에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가 있는 생수입니다. 제주도라면 많은 분들은 자연적이며 건강한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제주도 시해권에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려와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삶 중에 건강과 힐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이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도 제주도라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제2의 삶을 꿈꾸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생활 속에서 여러모로 지친 삶을 정리하고 정신적인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어 제주의 자연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이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고 지역의 특수성으로 텃세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정착은 만만치 않고 제주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은 살아야 제주도민이 다 됐다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왔다가 1, 2년 살다가 올라가는 사람도 많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번째 이야기,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오아후 섬은 제주도와 면적도 비슷하고 화산섬이라는 특징도 비슷하며 휴양지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유사합니다. 토지가 넓은 싱글하우스는 매년 거래 가격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만 잠시 주춤하고 본토보다도 훨씬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와도 비교 분석을 한 분들은 제주도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을 시작하고 중국 자본이 다시 들어와야 제주도 부동산이 다시 기지개를 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파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민 중 아파트를 재산 증식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도민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많은 도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직장의 출퇴근과 학교 등하교의 도구일 뿐 더 이상 더이하도 아닙니다. 건설회사들이 제주도의 아파트나 분양형 빌라를 많이 짓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중국인의 5억 이상의 투자 대용과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려는 육지인, 제주도에서는 타지에서 온 내국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싶은데 땅을 사서 짓기는 힘들고 시혜권은 싫고 시내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를 대출로 사려는 육지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 투자 헛 열풍에 이끌려 육지인들은 제주도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빌라에 관심을 갖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시작했으나 2016년경 한한령으로 시작한 중국 경제의 제재와 한국 경제의 위축으로 그 열기는 식기 시작했고 미분양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자 가격을 내려서라도 매매를 하려는 소유주들이 생기면서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자기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하는지, 팔면 얼마의 시세 차익을 생기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아파트를 소유할 정도의 도민이라면 시외에 집도 있고 집안 가수원도 크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면 제주도는 농지를 거래하는데 육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인에 대한 거래는 매우 엄격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거래하려면 농지 소유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임야는 거래 시 별 조건은 없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거 해발 300m 이상의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업계획서와 환경보전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라산 국립공원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제주도에서 당장 개인이 집을 짓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조망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소개를 해서 가보면 해안도로와 100m 이상 떨어진 안쪽에 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며 전기와 상수도 끌어오기도 힘든 땅을 만나게 됩니다. 제주도 토지에 관심이 있어서 온라인 부동산에 조회해보면 해안도로에 바로 접하고 근처에 전기나 상수도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땅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땅은 보유만 해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그 땅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는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 및 추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아파트나 빌라, 연립, 타운하우스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땅이 없는 집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만약 제주도에 작고 저렴한 휴식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은 시외에 주택을 사거나 땅을 사서 집을 짓기를 추천드립니다. 시내권보다 금액도 낮고 좋은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알아본다면 제주도는 땅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땅은 전망이 좋고 큰 길이 있고 전기와 상수도를 끌어오기에 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물에 살집도 짓고 상가도 지어 임대할 생각이 있다면 해안도로의 주위에 볼 곳이 있는 곳을 비싸더라도 선택하는 것이 훗날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일주도로, 즉 12번 국도 안쪽 한라산 방면의 땅을 사실 계획이면 땅 주위에 축사가 없는지, 농축산 공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해안도로 땅을 사려고 한다면 조망만 보지 말고 근처에 양식장이 없는지, 볼거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제주도 땅은 중국이나 육지분들이 관심을 갖기 전부터 꾸준히 전국 평균 이상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중국인의 관심을 갑자기 받은 이후 많이 올랐다고 보시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다른 나라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관광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전면 관광객 입도 금지를 실행한다면 모를까 계속적으로 국내의 관광객은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려는 분들까지 더해진다면 제주도 부동산, 특히 제주도 땅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주도로 이주를 생각한다면 시외로 갈 때 지역 주민들의 성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중환이 쓴 지리책 택리지에서도 무릇 살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최우선이고 다음은 생리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성향이 좀 틀립니다. 제주도 동쪽으로는 조천이 성향이 강하고 서쪽은 애월이 성향이 강합니다. 제주도에 살려고 이사를 오면 그 지역 주민들과 교류도 해야 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성향도 제주의 삶, 사업, 그리고 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한림이나 함경을 권해드리는데 그중 함경면을 특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전 예전부터 제주도 서쪽의 함경면을 유심히 보았고 함경면의 진짜 제주도다운 모습이 언젠가는 주목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는지 자연적이고 제주도다운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방송에서 차츰 많이 찾기 시작해 지금은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성향도 점잖고 순하신 편입니다. 제주도로 이주를 하실 것인지 투자를 하실 것인지는 본인의 결정이시겠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유로운 노년을 기대하신다면 제주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많이 공부하시고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럼 7번째 이야기, 제주도에 투자나 이주를 고려하신 분들에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어느 정도 제주도에 대해 이해가 됐다면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제주도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과 삶은 틀립니다. 현실을 벗어나 뭐든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카페나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해서 돈을 모아 나중에 땅을 사서 지어보자. 바로 땅을 사서 건물도 짓고 카페나 펜션,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살아보자. 경치 좋은 곳에 짐을 짓고 노년을 조용히 살아보자.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자. 제주도 땅은 상속이나 증여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단 제주 영어 교육도시 학교에 자식을 보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일단 제외합니다. 두 번째, 연령이 몇 대인가? 20대, 혼자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귤 따기, 양파, 고구마, 당근, 농사 지원. 혼자라면 어디에 살든 좋습니다. 30대, 가족이 있을 경우가 많으신데 주위에 학교나 병원이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40대에서 50대, 명태나 도시생활이 실증이나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으시다고 보고 계속 돈을 벌기 원하신다면 경치가 좋은 곳에 카페나 가벼운 게스트하우스를 권해드립니다. 60대 이상, 노년을 보내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나 마트가 있는 마을 근처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는 대지, 전, 납, 과수원, 임야 등
지목에 따라 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텃밭이나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인 분들은 전이나 답, 가수원을 매매하셔도 괜찮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간단한 파라솔이나 벤치를 놓고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시청에서 촬영을 해서 벌금을 주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 임대용 컨테이너 하우스를 놓았다가 벌금을 많이 내신 분도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려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거나 투자 목적이 많은데 이미 유명해진 곳은 가격이 너무 올라 매입도 힘들지만 투자 가치도 별로일 수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주택, 내려와 살려고 구매하시거나 한 달 살기용으로 빌려주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9억을 리모델링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타운하우스 연립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라면 제주도에 올 생각이면. 네 번째, 제주도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제주도 토지는 계속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가치는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기에 중국인들이 오기 전에 외국인 거래가 꽤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차명으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주도 땅의 가치 상승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땅은 아무 곳에 사도 되나요? 일단 아닙니다. 목적별로 사라는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위 주민들 성향이나 기타 목적에 맞는 부분이 맞아야 합니다. 주민들 성향, 생각보다 새로운 외지 사람들과 안 친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과 어울리며 살려고 내려오신 분들은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새로 오픈하고 일단 주위 주민들 매출도 협조를 받아야 하기에 주민 성향도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장착한 곳은 주민들 성향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 곳입니다. 위치, 본인 생각으로 경치가 좋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시내를 벗어나면 어디든 경치가 멋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려면 차량이 접근하기 좋고 주위에 볼거리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타, 매매가를 보실 때 평당 가격을 봐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매물을 보시는데 이거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기에 큰 미래에 대한 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거래 금액이 10억에서 12억대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 평당 가격을 잘 보길 바랍니다. 평당 가격이 낮고 가성비가 좋아야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로 펜션 운영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없으면 여행사에 방을 팔러 영업을 다녀야 하고 손님이 많으면 매일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카페보다 펜션이 관리가 어렵고 기물 노화가 빨라 자주 손보고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펜션을 짓거나 임대를 할 때도 위치나 건물 상태, 건축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제주도에 내려올 때 마음가짐. 주위 주민들과 어울리지 않고 독립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이주하지 말고 땅만 사길 바랍니다. 제주도에 내려오면 대도시에 살았던 마음과 자세를 버리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좀 느리고 좀 말이 많고 좀 귀찮게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에 살았다고 가르쳐들고 지적질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내려와 장사를 하려면 주위 믿을만한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제주도를 빨리 배우고 주민분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싸게 사고 싶으면 최소 제주도에서 1년을 지내보길 바랍니다. 사계절을 보면서. 일곱 번째, 제주도에 오실 때 도움을 주는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카페를 창업하실 때 도움을 주겠죠? 다음은 일종 대형 운전면허.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제주도의 단체 행사나 대형 행사가 많이 열릴 것입니다. 행사용 대형 버스가 많이 필요해지면 기사분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 관광버스는 하루에 주행거리가 200km를 넘지 않기에 60대 중반까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주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주도를 사랑해 주시고 제주도에서 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경제기사나 유튜브, SNS에 올린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제주도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올 것이다, 제주도 부동산의 상승은 반짝이다 등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글쓴이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거나 제주도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나 여러 얘기를 짧게 해서 올려놓은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에는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토지 등 다양합니다. 토지도 지목이 전, 답, 임야, 대지 등 다양합니다. 각 분야별로 용도나 방향,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실수요자와 시장 경제에 맞물려 있기에 시장 파악이 쉽고 흐름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기사나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야는 많은 공부를 하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정보를 분석하게 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서 얘기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만 잘 맞으면 소액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토지 투자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대부분 토지를 분석하여 투자한 결과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흡한 자료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번외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